리먼 사태가 터지고 바로 동시효과 흐름에 올 하한가 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고통을 줍니다. 왜 제가 오늘 이 화면을 띄웠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희망적인 부분은 이 하락장의 초입 구간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비중 축소도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하다. 근데 하락장의 초입 구간을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더 홀딩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식은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상승장, 하락장, 박스권장. 이 세 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하게 봤을 때 상승장 3개월, 하락장 3개월, 박스권 4개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상승장밖에 없어요. 그냥 사서 홀딩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간이 상승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스권 장세와 하락 장세를 잘 구별할 줄 알고 거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기 쉽게 좀 체크해 드릴 건데, 기본만 알면 여러분들도 다 대응이 가능하다. 자, 코스닥 차트로 잠시 넘어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추세선 하나만 그어주면 알아도 하락 구간에 진입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세는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만 사서 홀딩만 하시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들 보유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가 있는 종목들은 아마 이 구간에서 다 매수하셔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아마 들고 있는 종목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간까지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식을 안 사면 안 되는, 뉴스나 주변에서 전부 다 주식을 안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수익 났다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종목들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가 이탈하는 구간, 이런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탈하는 구간, 그동안의 상승장으로 상승했던 구간을 이탈할 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뉴스나 방송에서는 굉장히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좋은 이야기들만 기사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고점을 찍고 하락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우하향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 나오고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 나오고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는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거나 종목을 매도했다면 지금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구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세선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그을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시장은 이미 1년 전부터 하락의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 트렌드를 끊고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매도하면 안 된다 라고 아마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손실이 너무 크기도 하고 이제 하락의 막바지가 다 와가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은 아니다 라는 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보면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이중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중바닥을 찍고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구간은 어때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처럼 이런 구간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하락이 나올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전자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탈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구간에는 차라리 손절을 하려면, 매도를 하려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저점까지 추세대 하락 밴드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황에서, 물론 코스닥 기준으로 630포인트까지 하락은 연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다행히 여기서 상승을 주고 가면 좋지만 반등이 나오는 것을 저도 바랍니다. 이런 추세선 하나만 알고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부딪혔을 때 여기서 매도, 여기서 부딪혔을 때 매도, 또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홀딩 했다가 다시 추세대가 부딪히는 자리, 저항선 라인에서 다시 매도, 다시 왔을 때 지금 구간은 어때요? 지금은 견뎌야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견디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어디로 왔을 때 780, 90 정도 왔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하고 일정 부분 현금화를 챙겨 놓고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면 이제는 사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세선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전 영상에 보시면은 캔들 거래량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락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게 얼마나 적용하기 쉬운지 한번 차트로 들어가서, 종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나오는 차트는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얼마나 많이들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꺼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카카오도 이런 구간에서는 모두 다 수익이 났을 겁니다. 다 상승 추세로 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수 보셨죠? 지수가 고점을 찍고 하락 트렌드로 전환했을 때 카카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수익이 났던 구간에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기 시작한 시점, 이 추세선을 이탈하기 시작한 시점, 여기 이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선만 알고 있어도, 추세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었어도 이렇게 지금까지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락하잖아요. 고점에 부딪히고 저점 찍고, 여기는 여기까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도 못하고 그대로 밀렸고, 다시 저항선까지 밀렸다가 상승했다가, 저항선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또 밀리고, 또 상승했다가 저항선에 맞고 또 밀리고, 또 상승이 나오면 6만원까지 나오겠죠. 이 구간에서 이런 트렌드로 빠진다 그러면 6만원까지 상승이 나오겠죠. 지금은 카카오를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카카오는 지금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지금 매수 구간이다. 매수해서 6만원에서 매도가 가능한 구간이 되는 거죠.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눈에 보이시죠?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 이 구간의 상승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 추세가 이탈이 나왔을 때, 여기 동그라미 부분,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위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아마 카카오나 뭐 네이버를, 이 구간에서는 아마 네이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시장은 어때요?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어때요? 하락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락 트렌드를 껐을 때, 하락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 반등 주고 다시 밀리고, 반등 주고 다시 밀리고, 다시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밀렸다. 지금 어떻게 해요? 네이버를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지금 네이버를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나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하루 이틀 일주일의 간격은 두고 조금 더 저가에 매수를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얼마까지, 22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홀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팔면 안 된다. 자, 조금 전에는 카카오, 네이버를 차트를 보셨는데, 자, 시장은 간단합니다. 자, 시장 판단 기준, 투자 스타일, 매매 기법이 있는데,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세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 박스, 하락.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승장이었다 그러면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상승장은 전부 다 해피하기 때문에, 상승장은 누구나 수익을 내는 장세이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합니다. 그냥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다 수익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상승했다가 이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추세선이라고 하죠. 추세가 이탈하는 시점, 이 시점에서 상승장의 마인드에서 하락장 마인드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 같이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아, 이제 상승장 끝났구나, 이제는 하락장으로 접어들겠구나. 그럼 하락장의 특징이 뭐예요? 상승은 조금, 하락은 길게. 이게 파동 이론의 기초인데, 여러분 제가 좀 설명드렸죠. 자, 상승 추세가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상승 추세, 상승이었잖아요. 상승 추세가 끝내고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반등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하락 구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마인드 세팅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상승 장세에서 매매를 했다면 이제는 하락 장세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을 한다기보다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마인드 세팅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제는 하락장으로 진입을 하겠구나. 이미 추세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거나 현금 비중을 챙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홀딩 하시고 반등 나왔을 때 매도 마인드.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한 겁니다. 1, 2, 3, 4, 5 A, B, C로 빠진다고 했죠.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1, 2, 3, 4, 5로 5파동으로 상승을 하지만 하락할 때는 A, B, C로 지금처럼 굉장히 무섭게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추세선만 하나만 끌 줄 알아도, 이런 추세선만 끌 줄 알아도 장세의 변화는 알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 1파, 2파 조정받고 3파, 4파 조정받고 5파,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조정받고 다시 상승 A, B, C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박스 구간을 만들다가 어떻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전환을 한다. 항상 시장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내시고,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 구간에서 뭐 1억을 벌었다고 치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1억을 그대로 까먹습니다. 이 박스 구간에서는 원금을 다 까먹어요. 여기서 박스권 장세가 지나고 상승장으로 전환했을 때 돈이 없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벌어가지고 박스권 하락장에서 거의 다 까먹고, 박스권 장에서는 원금까지도 다 까먹는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하락장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박스권 장세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세에서는 무조건 바이앤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박스권 장세에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본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대응이 하기가 쉬운데, 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박스권 장세인지 장세 구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상승장, 하락장, 박스권장, 이 장세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추세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상승장, 하락장, 박스권 장사의 대응법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